경주시가 70살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울진군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70살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70살 이상 4만 2천여 명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6만 3천 명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선 연간 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경주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버스 요금 무료화 준비에 나섰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 무료화 추진에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서너 번은 와야 되지. 병원에 오니까는 아무래도 무료로 해주니까 좋기사 엄청 좋으네요. 울진군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어촌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진 군민은 물론 울진을 찾는 방문객들도 대상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이동권을 보장함을 위해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경북에선 청송과 봉화군이 농어촌 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 포항과 의성, 문경시 등 시군별로 70살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생활임금의 시급을 올해 11,433원보다 2.1% 인상한 11,6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640원, 16.4% 높은 것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입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과 문화, 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한 사회적 임금을 말합니다. 가을 등산철을 맞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행이 많아지는 만큼 산악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행동 요령을 나금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14일 설악산의 한 탐방로. 119 구조대원이 부상자를 끌어안고 헬기에 태웁니다. 구조된 여성은 설악산을 내려오던 중 계곡에서 다리가 바위에 끼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다리가 거동이 불가하는 상태여서 이제 헬기 요청했고 그래서 헬기 계할지 있는 곳까지 저희가 어기법으로 이동해가지고 지난달 1일 밤에는 비법정 탐방로로 설악산을 오르던 40대 2명이 길을 잃었다가 구조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200여 건. 이 가운데 73%가 초여름부터 가을 사이인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겨울에는 어차피 눈 때문에 위험하니까 탐방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하면 요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이번에 잡았어요.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에는 매달 120건 이상 일어났고 9월에는 190건, 10월엔 24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가장 많고 일반 조난, 탈진, 탈수 순이었습니다. 탈진, 탈수해가지고 체력이 고갈돼서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 쪽으로 해가지고 무릎이라든가 발 쪽이 다치셔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산악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정규 산행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산화와 스틱 등 등산 장비를 잘 갖추고 조난 상황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상비약, 랜턴도 챙겨야 합니다. 배낭 무게는 30kg 이하로 하고 기온 변화에 대비해 바람막이 외투와 여벌옷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무리하게 정상까지 올라선 안 되고 해지기 전에 하산해야 합니다. 산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산악 위치 표지판이나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한 뒤 119에 신고하면 보다 빠른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무인 구급함이 있다면 사용하면 됩니다. 또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바위 뒤나 낮은 곳에서 바람을 피하는 것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 국립공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쓰레기가 5천 톤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1,083톤의 쓰레기가 발생했고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들다 2년 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도 2019년 11건에서 지난해엔 29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40건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잠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안전조치를 안 해 피해를 키웠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대형 화물차가 들어옵니다. 적재함의 잠금 장치가 녹이 슬어 덜렁거립니다. 이대로 도로 위를 달리다 장치가 풀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부식돼가지고 조그만 충격에 떨어져 나가면 이게 흉기로 바뀝니다. 요거 해가지고 딱. 덤프트럭은 타이어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다 닳아서 해진 겁니다. 역시 이대로 운행하는 건 위험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먼저 터지겠죠. 그러면 타이어가 튀어나 파편이 돼가 다른 차에 부딪히는 이런 사고로 이어집니다. 안 그러면 차가 전도되든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LED 등을 설치하고 저게 이제 후미 차에 비춰질 경우에 뒷차가 이제 지장을 받게 되죠. 측면 보호대를 제대로 달지 않기도 합니다. 차체가 높은 화물차에 보호대가 없으면 작은 차가 옆에서 부딪혔을 때 화물차 아래로 들어가 바퀴에 밟히면서 사망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차량 운반 화물차는 상하차용 발판까지 길게 빼서 차를 실어 놨습니다. 경미한 추돌 사고에도 상대 차량에 위협적인 흉기가 됩니다. 다 집어넣고 차를 원래 실어야 되는데 여기는 보세요. 차 전체 길이보다 길어져 버리고. 이런 안전수칙 하나하나 무시했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가 나고 피해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숨진 교통사고는 대구 경북권에서만 16건, 이 중 81%, 13건이 화물차 사고였습니다. 화물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유가 추돌 사고입니다. 앞에 차가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수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불상의 이유로 고장이 나서 정차했다든지 운전하시기 전에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경찰은 다음 달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도로 위에서도 암행 순찰차가 다니며 과속, 졸음운전과 같은 사고 위험 화물차를 감시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추석 명절 동안 119 출동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119 출동은 총 3,607건으로 전년보다 16.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 내용별로는 구조와 구급 활동에 각각 472건과 3,087건으로 16%가량씩 감소한 반면 화재는 48건으로 47.3% 증가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궁사들이 잇따라 금빛 소식을 전하며 큰 기쁨을 안겼었죠. 김우진, 임시현, 김재덕 등 파리올림픽 주역들을 비롯한 양궁 선수들이 모두 예천으로 모여 다시 다음 국가대표 자리를 놓고 겨룹니다. 대회 개회식에선 베테랑 금메달리스트 오진혁 선수의 은퇴식도 열렸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단체 결승전을 마지막 한 발로 끝냈던 양궁팀의 맏형 오진혁. 차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예천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연습 중인 후배들을 위해 간식차를 마련하고 또 담담하게 후배들을 격려하던 오진혁은 뒤은 은퇴식에선 끝내 뜨거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앞으로 더 서포트하고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양궁이 강하잖아요. 많이 강한데
그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발전을 해야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지켜진다. 이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오진혁의 마음은 후배 선수들에게 이어집니다. 앞으로 사흘간 예천에서 열리는 종합선수권 대회.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과 임시연도 금메달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번에 올림픽에서는 제가 3관왕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도 똑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파리올림픽이 제 올림픽 끝이 아니니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지금 있을 선발전 1차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쿄에 이어 파리까지 금빛 화살을 쏜 예천군청 김재덕도 도전자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관심과 응원 많이 해주시고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올림픽 시즌 때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더 그 덕분에 더 힘을 냈던 것 같고 그 결과에 또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내서 뿌듯하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이 끝이 아닌 또 다음에 있는 올림픽을 잘 준비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라 하더라도 전혀 어떤 특혜의 배점을 주지 않고 원점에서 선수들이 똑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린 우리 선수들은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할 수가 있고. 파리를 잇는 새로운 양궁 역사를 기대하며 오는 26일까지는 양궁 종합 선수권이, 27일부터 1차 국가대표 선발전이 예천군에서 연이어 개최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유례없는 9월 폭염 탓에 지역마다 벼멸구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벼멸구는 6월부터 7월 하순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넘어오는 해충으로 피해가 심한 경우 벼가 완전히 말라 죽어 생산량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는 피해 신고와 즉각적인 방제를 당부하는 한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영덕 메타세커이아 오토 캠핑장과 영천 별밤 캠프, 영양 수비 별빛 캠핑장 등 3곳을 가족 친화형 우수 캠핑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캠핑장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가족 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정 표지판과 경상북도 SNS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최대 2천만 원의 편의시설 설치비 등이 지원됩니다. 가족 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마련됐습니다. 제51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28일 개막돼 다음 달 13일까지 예술제와 축제로 나눠 열립니다. 예술제에는 주제 공연과 사진 전시,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됐고 축제 행사에선 신라복 판타지 패션쇼와 실크로드 페스타, 화랑 힙합 페스타, 달빛 난장 등이 이어집니다. 경주시는 올해 개막식 장소를 안전상의 문제로 월정교에서 대릉원으로 변경했고 금관총 주변에 푸드트럭존을 신설하고 봉화대의 친환경 체험 공간과 반려견 동반 구역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경주시가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내년도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모두 15건이 선정돼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유산야행과 경주읍성 생생나들이, 상상 더하기 월성해자와 선비 고을 양동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3월부터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진행하며 프로그램 참가 방법은 내년 초 홈페이지에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포항 성모병원에 경북 최대 규모의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고압산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가스 중독과 잠수병, 화상, 당뇨발 환자 등에게 응급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이 반가운 요즘인데요. 환절기 기온 변화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4도, 안동은 12도, 포항은 17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의 기온 26도, 포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에는 평년 수준 이어지지만 낮에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겠습니다. 특히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가을치고는 덥겠고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4도, 김천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2도, 봉화는 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7도로 출발해 낮에는 2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일교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